안녕하세요. 캐나다 현지에서 스타일리스트 및 미용 전문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계영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염색 필수 이론 1편에 이어 그 이론을 어떻게 고객에게 적용시킬 것인지 그 컬러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요즘 일반 마트에 가도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셀프 염색약이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그 약을 가지고 혼자 시술을 하는 거랑 저희 같은 프로 미용사들이 시술을 해드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면 과연 그 고객님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미용실에 와서 염색 시술을 받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 말인즉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염색 기술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반문을 해보시고 강의에 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색약 회사마다 다르고 바뀔 때마다 모두가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고생을 합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가 따라오겠죠.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훌륭한 컬러리스트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스트롱한 베이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기초부터 어드밴스드 컬러 테크닉까지 심지어는 저를 훨씬 넘어서는 무자비한 컬러리스트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초부터 시작을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컬러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컬러 디자인이란 고객님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디자이너로서 제안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헤어컷, 모양, 심지어는 인상까지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염색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 훈련된 눈과 잘 짜여진 계획이 있으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저희가 컬러 체인지를 할 때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컬러 디자인에 변신을 주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멋내기 염색. 두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상, 기존 염색 모발이라든지 내추럴 헤어를 조금 더 이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염색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새치, 흰머리 염색. 네 번째, 빛바랜 모발을 표현하거나 고치려고. 이것은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컬러 체인지든지 컬러 디자인 체인지를 할 때 단순히 색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컬러의 패턴이라든지 컬러의 배치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컬러 체인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과 컬러의 배치를 잘만 이용하시면 첫 번째, 시각적으로 커트의 형태를 바꾸거나 혹은 더 강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커트의 질감을 바꾸거나 혹은 강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을 볼 때 시각적인 초점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유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머리에 어시메트릭한 디자인을 줘서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 커트를 돋보이게 하는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형태 위에 저희가 컬러를 쓰는 거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 형태 위의 컬러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 색상, 원톤으로 색상을 칠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컬러로 전략적으로 헤어라인 쪽이나 프리미어 라인 밑쪽으로 어두운 색깔을 칠하게 되면 커트 질감을 확 죽여버리고 오직 형태나 실루엣을 강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크한 원 컬러는 질감보다는 전체적인 형태를 더욱 부각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잘 보시면 헤어라인 쪽에 어두운 컬러를 잘 배치를 하고 밝은 컬러를 머리 위쪽으로 배치해서 형태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질감 처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질감은 컬러 패턴과 두 가지의 색상 차이의 정도에 따라 강조되거나 혹은 반대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컬러 패턴과 두 가지 색상을 섞어 쓰는데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라 그러죠. 그 색상의 레벨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커트의 질감이 강조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 이런 원톤 컬러는 시각적으로 차분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질감 처리가 많이 됐음에도 다크한 특징 때문에 질감은 잘 보이지가 않고 형태만 부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특정한 부위에 지금 보시면 머리 위쪽으로만 로우라이트,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반복적인 색상을 입히면 형태랑 텍스처를 같이 강조할 수가 있죠. 텍스처도 보이고 형태도 보이고. 다음 사진은 모발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 부드러운 조합의 웜톤 컬러를 여기저기 섞음으로 해서 움직임과 감각적인 외형의 입체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 효과는 이 칼라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어느 부분에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두세 가지 테크닉이 있겠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겁니다. 네이프 에어리아에 어두운 칼라를 쓰면 두상을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얼굴 쪽에 밝은 톤은 또 얼굴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앞머리 쪽에 포인트가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일단 앞머리부터 눈이 가셨을 거예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밝은 액센트랑 그리고 그 밑에 어두운 섀도우를 넣었죠. 이런 테크닉은 페이스 라인과 그리고 눈 기하학적인 앞머리 형태의 다이나믹한 초점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좀 웃기게 생겼는데 이 어두운 베이스 컬러 위에 하이라이트를 줬죠. 이 하이라이트를 줌으로써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그 머리 위쪽 부분 디자인에 좀 더 시선이 가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기장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컬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염색은 무조건 그 염색은 무조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쁘다고 무조건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원톤이든 투톤이든 발레주를 하든 하이라이트를 넣든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저는 그 염색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은 컬러 분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사진을 가져오잖아요. 아, 저는 이런 컬러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져오시면 어떻게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부분과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손쉽게 정할 수가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컬러 분석은 일단 봤을 때 기존의 색상과 원하시는 색상이 뭔지 상담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패턴, 모양, 어떠한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 고객님이 혹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컬러 디자인을 할 때 바르고 색상을 고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미용사이기 때문에, 헤어 스타일리스트이기 때문에 고객 없이는 저희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님의 일단 원하는 것을 무작정 해준다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뭘 원하는지 분석이 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죠. 그 재료는 기존의 모발 염색, 버진 헤어인지 아니면 염색이 되어 있는 머리인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일단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에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두 번째 디테일, 세 번째가 추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기본으로 가시면 일단 사진을 들고 오시면 그 사진을 보고 일단 비주얼라이징으로 그냥 단순히 블랙 앤 화이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면과 앞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밝은지 어두운지 아니면 뭐 미디움 톤인지 아니면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지 패턴이 있는지, 이게 블랙으로 딱 상상을 해보시면 색깔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밝기 명암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실 게 디테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컬러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디테일이 거기에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Hair Color Family, 이게 블루 계열인지 뭐 레드 계열인지 옐로우 계열인지 그린 계열인지 이 컬러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그 컬러 식구들이라고 그러죠. 같은 계열의 색상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사진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웜톤인지 쿨톤인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섀도우, 색상의 농도가 어느 정도로 진한지 옅은지, 밝은 웜톤의 브라운인지 아니면 미디엄 톤의 쿨 브라운인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상은 뭐냐면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속에 머리를 한 디자이너만 알고 있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요렇게 들어갔거나 요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컬러의 위치, 패턴과 형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컬러 그래픽은 이런 컬러의 위치, 배치도, 패턴, 그리고 형태의 사용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본인이 컬러 계획을 짜고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진 속의 디자이너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서 마지막 컬러 디자인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분석이 끝나면 뭘 해야 될까요? 물론 실행에 옮겨야겠죠. 여러분들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결정을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혼자 막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스타일리스트의 조언을 잘 조합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잘 조합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썰을 풀자면 제가 여기 와서 캐나다에 와서 영어가 거의 안 됐어요. 영어가 거의 안 되는데 제 손님의 90% 이상이 거의 99% 이상이 현지인이었습니다. 캐네디언 현지인인데 그 현지인 틈에서 영어가 안 되고 제가 영어가 어느 정도 후에 뚫렸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 편하게 스스로 잘 얘기할 수 있을 때가 거의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는데 제가 초급 레벨에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초급 레벨에 주더라고요. 저희 미용실이 5단계 레벨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초급, 두 번째가 시니어, 두 번째가 마스터, 두 번째가 엘리트, 그리고 슈퍼 엘리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엘리트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1년 반이 걸렸어요. 6개월마다 심사를 해서 올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제가 제 손님이 얼만큼 있는지 누가 전화를 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저는 조니한테 헤어컷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니한테 염색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는 손님이 제 전체 매출에서 90%가 넘어야지 엘리트가 됩니다. 그 말은 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여기 현지인들도 엘리트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한 4년, 5년 정도 걸리는 거 봤거든요. 엄청 잘하는 애들은 좀 빨리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그게 1년 반 만에 됐습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어, 미용사분들 말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말로 막 조지는 스타일.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고객이 이 스타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언을 잘 드리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1년 반 만에 거의 기록을 깨고 최고 레벨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물론 영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고객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3000% 빠졌는데 다시 한번 교육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컬러 디자인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될지 그 시술을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커트의 형태 그리고 기존 색상 아니면 이미 되어 있는 색상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색상 기존의 색상과 그 톤을 더 돋보이게 하거나 이러한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기존의 커트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잘 파악해서 형태를 바꾸거나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지점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실 거는 저희가 쓰는 컬러 테크닉에 따라서 커트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강조되거나 아니면 그 형태의 디자인을 부각시키든지 강조를 시키든지 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테크닉이 있는데 그 테크닉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 기본적인 원랭스 컷을 한번 보시면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프리미터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프리미터 라인 그 밑으로 어둡게 컬러를 하고 그 위에 밝은 모발로 원랭스를 덮으면 커팅 라인과 무게감을 더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하이라이트로 이 겉표면에 뚜껑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많이 줘서 질감과 그 움직임의 표현을 더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얼굴 주변에 하이라이트를 준 거죠. 얼굴 주변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줘서 얼굴을 강조하고 좀 소프트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컬러가 그라데이션 헤어컷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보시면 부분에 다크한 색깔을 줌으로써 왜 그라듀에이션의 특징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층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효과를 잘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두우면서 점점 밝아지니까 그리고 여기 네이프 쪽에 헤어라인 쪽에 잘 정리정돈된 커팅선을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그림은 자칫 잘못하면 좀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헤어커트를 그 표면에 인테리어에 많은 하이라이트를 줌으로써 좀 더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물론 뭐 무브먼트나 뭐 이런 것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솔리드 컬러를 그라듀에이션에 주게 되면 디자인을 아주 강조를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원 컬러로 한 그라듀에이션은 그 컬러의 효과로는 형태 디자인에 가장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어드 폼에 관해서 알아보면 모발 끝쪽으로 밝게 뽑은 그런 컬러들은 물론 텍스처 이런 무브먼트에 가장 효과를 많이 줄 수 있겠고, 그리고 어둡고 밝은 부분부터 넘어가니까 길어 보이는 효과를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톤 염색으로 뚜껑머리에다 인테리어에 좀 밝은 색깔을 주고 익스테리어에 좀 어두운 색깔을 좀 준다면 좀 볼륨감을 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롱 레이어 커트는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주면 텍스처를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뚜껑머리 익스테리어에 있는 그 무브먼트를 아주 강조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은 유니폼 레이어인데요. 유니폼 레이어는 뭐 세임 레이어라고 하죠.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아주 많이 하셨죠? 같은 길이로 전체를 치는 그런 커트죠. 그런 커트에 일반적으로 솔리드 컬러를 얹으면 형태적인 것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요. 두 번째 사진은 하이라이트를 얼굴 주변에 줌으로써 포칼 포인트, 즉 초점을 얼굴 주변 쪽으로 주는 효과를 줬고요.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얼티네이트하게 하이라이트를 주는데 롱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질감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준 테크닉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두운 색상은 형태와 윤기를, 밝은 컬러는 나와 보이고 볼륨과 질감 효과를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밝게 갈지 어둡게 갈지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밝게 아니면 어둡게 아니면 같은 레벨에서 색상만 체인지한다. 두 번째,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을 같이 사용해서 질감과 깊이를 더할 것인가, 아니면 명도 차이를 많이 줘서 대비 효과를 줄까. 그 말은 밝음과 어둠의 차이를 많이 줘서 대비 효과를 줄까.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되시고요.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시술에 들어가야겠죠. 그 시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디자인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야겠죠. 그것을 색상의 배치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색상의 배치가 저희 미용인들과 비미용인들의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디자인이 생기고 유니크한 본인만의 컬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디자인의 옵션은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거겠죠. 이런 심화학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모델이나 이런 것도 많이 구해놨습니다.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기초가 가장 중요하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론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셔야지 롱텀으로 봤을 때 미용사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파운데이션이 스트롱할수록 나중에 그 받아들이는 속도나 받아들이는 능력, 얼마큼 받아들이는지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시죠. 일단은 존에 따른 컬러인데요. 그 존은 구역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전체 전반적인 교육 내용에 의거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의 그 목적에 의해서 존으로 컬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앞머리, 탑, 크라운, 네이프, 프리미러. 사진에서 보시면 프린지, 네이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크라운, 프리미러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탑. 다음은 섹션을 뜨는 그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컬러 패턴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쉐입 모양을 스페셜한 부분에다가 디자이너의 목적에 맞게 특수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각형이 있겠고, 삼각형들이 있겠고, 원도 있겠고, 반원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오각형, 육각형, 가르마나 따라서 적절히 들어가는 그런 테크닉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디자인의 원리는 단순히 헤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디자인에 적용되는 기본 요소인데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가장 많이 배웠었을 겁니다. 형태, 질감, 색상, 이 세 가지 기본 엘레멘트라고 해서 디자인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컬러, 즉 색상 디자인의 원리죠. 이 색상 디자인의 원리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염색하고 디자인 하실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색상 디자인 요소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반복, 교차, 진행,
대비, 반복, 교차, 진행, 대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반복은 어떠한 디자인 형태 안에서 같은 색상의 반복을 말합니다. 저희 염색에서 원톤이라고 하겠죠. 한 가지 색상인데 이 한 가지 색상은 빛의 반사와 윤기를 최대한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차, 이 교차는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반복되는 걸 말하는데 이 교차는 빛의 반사를 깨면서 높이, 깊이, 질감을 표현하는 착시 현상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행인데요. 진행은 점차 나타나거나 아니면 점차 사라지거나 하는 컬러의 기술인데요. 밝음부터 어둡게 혹은 따뜻한 것부터 차가운 것까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보통 존이나 머리카락에 쓸 수 있죠. 그리고 대비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색상을 쓰는 건데요. 반드시 3레벨 이상의 밝기 차이를 써야 하고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어두운 색상은 들어가고 밝은 색상은 나와 보이는 볼륨감의 착시 효과를 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컬러 디자인 기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 충분히 습득할 때까지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토록 염색은 그냥 무조건 컬러 체인지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색의 중요성이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되는 미용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염색 잘하고 싶으시면 일단 헤어스타일북, 잡지, TV 이런 거 많이 가져다 놓고 제가 1편에 가르쳐드린 색상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석만 잘 하시면 어떤 색상, 웜톤, 쿨톤, 레벨 아니면 뭐 채도 이렇게 분석만 주구장창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색상에 대한 눈이 뜨이실 거예요. 그 뜨이신 눈을 바탕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컬러의 원리, 이 디자인의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컬러 디자인이나 컬러 배치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색상을 보는 눈만 생기면 진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컬러 마스터가 될 때까지 쭉 갈 테니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